앞으로 이제 국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되면 이대로 결정이 되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이 공문을 제가 네. 시청에서 얻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서 제가 두 가지를 넣습니다. 두 가지를 넣는데 한 가지를 해준다고 하더니 두 가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내가 넣은 거지?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두 가지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갖고 참 임대주택도 줘갖고 그래서 살기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차상위라는 분은 텔레비에 나오면은 85살 먹은 할머니가 파지 주사를 내리면서 콩나물을 사 먹이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신이상자라 2년 동안 집에 안 들어왔고 시청에 가서 신청을 하니까 아들도 안 된다고 그래요. 세상을 속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좀 사례는 줄이고 좀 짧게 질문을 요지를 좀. 아니 그렇게 다 했죠. 그거만 하려고. 네. 사상에게도 생활 기금을 주고 의료 혜택을 줍시다 이렇게 사상과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국회의원이 차상의에게도 의료 혜택을 제한하는 걸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이 나오고 차상의에게도 지원 생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이제 다음날에서 제가 갖다 줬는데 아직 발의를 안 했어요. 알겠습니까? 차상위에도 좀 혜택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손해 보고 있다 이런 얘기시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됐는데 네. 차상위도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딸이 350억 자산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를 해주고 1억 은행에 예금된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를 해주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런 거는 여기 이 복지관에서 노인네들 지원금 한 끼씩 주잖아요. 월요일 날서부터 금요일 날까지. 그런데 그게 9년 전에 준 비용을 지금 현재 가장 10원 그냥 안 올립니다. 금액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시죠? 9년에 주던 것을 지금까지 안 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에 이게 부분필이라는 것은 75세 이상 7월 1일부터는 보험이 돼요. 돼요. 보험만 맡기면.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아시네요, 뭐 몽땅.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연금 가입 연도 기준으로 해서 11년도까지는 이제 2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이제 12년도부터는 이제 10,000원씩을 이렇게 차감하는 걸로 해서 10,000원씩 하감하는. 최저를 갖다 10만 원까지만 하겠다. 정부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 지금 다 아시니까. 아니 정부 아닌데 그거를 국회에 상정을 해갖고 국회에 통과가 돼야지. 그러니까요. 그거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거 다 아시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차등 기간을 두는 거를 이제 지금 얘기하시다시피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팀들이 지금 요즘에 반발을 하는 건데 또 정부에서 얘기는 실제로 국민연금을 가입 기간이 길으면 길어질수록 연금 액수가 더 타는 게 사실은 요거 10,000원씩 차감하는 것보다 더 크다 이런 논리로 지금 나오는 거고, 그거는 지금 저는 여기서 뭐 선거 유세하러 온 곡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공약하는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보건복지의 현황을 지금 여기는 선거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선거에 해봤지만 거기서 이제 그 후보자한테 질문하는 거는 지금 아니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이 현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나 다 똑같이 고민하는.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초생활 수급자 문제에서 그 부양자가 있으면은 이제 안 받는 것도 지금 조정이 좀 됐을 거예요. 조정이 돼서 부양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차상위 계층하고 해서 거기서 딱 뭐 저기 뭐 4인 가족 뭐 150원 150원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조금 좀 늘품 수 있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예. 저희가 하는 이 복지 정책하고 딱 맞는 예. 일이라서 궁금한 것도 많고 한 두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호동 사장님이 만약에 한국의 육아, 주택, 교통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안산시장이 아니고 경기도지사도 아니고 대통령으로 바로 보내야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외국에 한 2년 나가 있다 보니 가난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쌀이죠. 쌀, 가스, 석유, 교통 이거를 정부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적은 수입으로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방향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얘기. 왜냐하면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까 그 말씀하신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한 몸으로 오래 사는 걸 원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교적인 문제, 또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살을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도저히 대책이 없으니까 자살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안락사의 문제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노인 인구가 줄어든다면 아니 뭐 이제 우리 같은 제 생각을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지금부터 사는 건 여분으로 사는 건데 건강할 때까지만 살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냉정하게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회에 나이 든 사람이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젊은 의원들이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죠. 이 자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아까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안락사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예. 근데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저도 뭐 해법이 있으면 제가 대통령 나갔죠. 그래서 요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고충 겪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 공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신뢰 문제에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야 뭐 별도의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 이제 아까 쌀이나 가스나 석유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생필품 중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가격을 좀 낮추는 거는 우리는 이제 쌀 같은 거는 뭐 그런 대로 될 텐데 석유나 이제 가스 같은 거는 워낙 이제 우리가 전량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나름대로 그 통제하는 가격 중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그 산유국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국가에서 통제하는 그 생필품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해나갈 거고 또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안락사 문제가 이제 그 고령화 사회를 떠나서 꼭 노인들이 돌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이제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안락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는 뭐 제가 얘기 드릴 거는 못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반대예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거는 그걸로 고령화 사회가 그걸로 해결될 수는 없고 해결된다면 진짜 안락사가 아니라 그냥 그 요 옛날 얘기로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고 저도 이제 예전에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입으로는 못 하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건강 수명을 어떻게 늘리느냐.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노인들이 어떻게 좀 수족을 움직이면서 자기를 하느냐 쪽으로 이렇게 궁리를 해야 된다고 맞다고 보고요. 안락사 문제는 저도 이제 뭐 머리가 깨져서 좀 일주일 만에 깨보기도 하고
2005년도에 간이익 수술 받았어요. 간암으로. 그래서 그때 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어쩌고 할 때, 그럴 때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론 저건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실 때 참 가족들이 아주 속이 타는 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가족들이 위안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돌아가시지 않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경제적인 파탄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제도화하게 되면 저는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제도화하게 되면 그렇게 안락사를 하는 거를 하나의 기정사실로 놓고 어떤 병환의 진행을 지켜보는 거 하고, 제도화가 안 될 때 어떻게 해보려는 거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가시는 분을 대하는 태도가 전 달라질 거라고 봐요. 저도 병원 생활을 해보고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신앙적인 거는 아닌데, 저도 이제 카톨릭 신자긴 한데,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제가 좀 당해봤더니, 그래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또 내가 품위를 지키면서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끝까지 뭐 산소 끼고 아주 추하게 그냥 완전히 뼈만 남아서 의식도 없이 가는 게 또 그 볼 수 있는 거냐 하는 것도 의견은 있지만, 그 갖다 일단은 제도화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제 의견을 물어보셨기에 얘기한 건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간에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다가 들어누면은 확 가는 거. 옛날에는요, 의료시설이 나빴기 때문에 그냥 곡괭 떨어지고 들어누면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 못 살면서도 노인이 앓는 기간이 그만큼 적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기간이. 근데 지금 누워서도 의료시설이나 혜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워서도 오래 가니까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여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좀 건강 수명을 늘리냐 하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저는 대안을 우리가 너무 암울한 얘기만 들어가지고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스럽게. 그러면 제가 온 목적이 딱 달성이 됐어요. 저도 54년생입니다. 근데 제가 어린 적에 저 해남 땅끝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가난하게 살았어도 다들 이렇게 위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요즘에 아무리 못 산다고 해서 옛날에 잘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삽니다. 지하실방에 살아도.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마음을 약간 종교를 갖고 그러니까 이 국가가 자꾸 이렇게 경제 문제로 이 부분을 자꾸 개차 대응표로 해가지고 몇 년도에 이렇게 늘어나니까 몇 년도에는 문제 다 작살난다 이런 식의 그 목표를 갖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해결책이 아니고 문제 제기만 하는 건데 해결을 하는 방법은 돈으로서 가져올 수도 없고 사람들의 심성을 옛날 같이 먹는데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심성으로 교육 진행을 하고 가는 방법들이라 되는데 자꾸 경제 문제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대책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아무리 옛날에 잘 살았어도 요즘에 못 사는 사람보다 더 못 먹고 살았습니다. 혜택도 교육 혜택이고 무슨 의료 혜택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교육법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체 문제 정책이 제한하도록. 아니 계산보다 사람의 사고를 너무 그냥 바쁘게 바뀌는 식으로 몰아가지고 그래서요, 지금 말씀하신 게 참 맞으신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온 거는요, 뭐 이러면 방법이 있으니까 희망차게 진군하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심각하니 진짜 심각한 걸 느끼자.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심각한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 잘 살게 해주겠다, 나를 따르라 이러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해서 어떡할 거냐 물음을 던지진 않거든요. 저도 지금 정치를 안 하니까
저 그만뒀으니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져야 돼요. 온 국민이 답답해져서 허황된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우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100세 시대 노인운동본부라는 걸 만드는 거는 정치적인 목적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고 제가 이 계통에서 한 30년 동안 있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 문제가 앞으로 재앙으로 와요. 재앙으로 오는데 지금 이 노인 문제가 재앙으로 올 때는 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 됐을 때 재앙으로 와요. 그때다. 지금은 그래도 재앙 수준은 아니에요. 아까 보셨지만 11% 돼요. 그 지금은 또 노인들 막 이래가지고 혜택도 꽤 받으시는데 이 혜택은 점점 줄어들 거고 그 노인의 문제가 사회 문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노인 100세 시대 노인운동본부를 만든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말씀하고 같은 건데 그 노인분들을 우리가 잘 살게 해드리겠다, 뭐 불편을 없애드리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니까 내가 그냥 해드리고 싶은 거지 진짜 목표는 뭐냐면 온 국민이 이 심각성을 보자는 거죠.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노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오 하고 던지는 정치인들도 없고 행정가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해서 그 회원과 독거노인 어렵게 사는 노인 한 분과 이게 전부 다 1대1로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어드려서 가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가서 봐라. 뭘 안 해드려도 좋으니까 보고서 느끼는 거를 집에 와서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내 문제다라는 거를 전부 다 느끼게 하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자기 교육의 효과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할 때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묘안이 어디 있나요?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온 국민이 하면 방법이 나와요. 온 국민이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나오냐면 이렇게 심각한 걸 기초로 놓고 공약을 하는 사람을 찍어주게 돼요. 너한테 뭐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심각하니 여러분들 요거는 좀 참아주십시오. 요거는 좀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살림 범위 내에서 가능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찍든지 도지사를 찍든지 다 찍을 거라고요. 저는 그 시대가 와야지 이게 해결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해결책을 낼 수는 없어요. 지금은 온 국민이 그래서 아까 제가 온 목적이 달성됐다는 게 그거예요. 아, 이렇게 답답하다. 답답한 걸 다 느껴야 돼요. 느끼고 그러면 이제 아까 노인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럼 노인 문제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젊은 사람들은 노인 문제는 선배들 얘기니까 전혀 내 거거든요. 지금 제가 손자 손녀가 있어요. 그 지금 4살하고 2살인데 얘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답답해져요. 쟤네들이 컸을 때 쟤네들이 벌어가지고 사회부양비용을 낼 때 쟤네들이 어떻게 견딜까? 그러니까 노인 문제는 선배님들이나 쟤나 이렇게 60대 넘은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지금 태어나는 애들과 젊은 사람들의 문제로 이게 귀결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온 국민이 공감을 할 때 저는 방법이 나온다고 봐요. 글쎄 우리가 견딜 건 같이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와줄 사람은 또 집중적으로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진짜 국민적인 어떤 합의나 공감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야 돼요. 되도 않는 얘기로 너네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구, 야구 떠나서.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새누리당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저도 뭐 어떤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고 아주 민주당도 똑같아요. 어디든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떠나서 이제는 제대로 한번 알리고 제대로 얘기할 때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이거 늘려가서 이 볼륨을 키워갈 때 아까 채무 얘기했죠. 286조. 이게 대책 없는 빚인데 이미 이게 1년에 20조, 30조씩 앞으로 늘어나는 게 전망이 돼 있는데 어떡할 거냐고. 우리 자손들이 뭔 수로 그걸 갚을 거냐고. 프랑스에 가고 독일에 가면 삼성이 걸려있고 갤럭시가 걸려있어요. 흐뭇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국가 문제, 경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가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저력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난 이런 것도 충분히 극복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100세 시대 노인운동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캠페인 본부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오로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자. 그래서 우리가 뭐 도시락을 몇 개 만들어